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동네 쭉 한번 돌아보면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가게가 있었어? 그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있으시나요? 그렇죠. 새롭게 생겨난 것들 꽤 전혀 많이 모르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19 거치면서 요즘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목 곳곳에 직원이 없는 점포, 그러니까 무인 점포라고 하죠. 이런 게 네. 부쩍 늘었습니다. 빨래방부터 뭐 카페, 편의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업종도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무인 점포 급증 편리하죠. 그런데 과연 편리하게만 할까요? 일자리에 타격은 없는 건지 오늘 이슈픽에서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길 가다 보면 무인 점포 하나씩은 꼭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코로나의 영향도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불가피한 시대적인 흐름도 있었고요. 인건비 상승,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인 점포 가속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바로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고객이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면서 무인 점포 업종도 그리고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골목 상권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이런 무인 매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예. 이동통신사 무인 매장도 있고 가전제품도 늦은 시간에 볼 수 있게 무인 매장이 생겨났다고요? LG전자는 직원들이 퇴근을 한 뒤에도 고객이 상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장 문 닫는 게 아니고요. 무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무인 전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없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사 무인 매장도 지금 따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간단한 요금제 변경부터 휴대전화 개통까지 화면 버튼만 몇 개 누르면 알아서 됩니다.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응대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이 MZ세대의 소비 특성과 그리고 코로나19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을 반영해서 무인 단말기 개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수치로 조사된 게 있나요? 무인 가속화 바람이 가장 매서운 편의점만 좀 대상으로 좁혀봐도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 1개에 불과했던 편의점 3사의 완전 스마트 점포가 올해 7월 기준 48개로 늘어났습니다. 16배입니다. 복합형 야간 무인 점포 2019년 191개에서 올해 상반기 868개로 늘었습니다. 무인 점포 정말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동네 상점뿐 아니라 이렇게 대기업 유통가까지도 무인 매장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예. 이미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 절반인 무인 매장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 패스트푸드점은 키오스크 주문이 일상화됐습니다. 이미 대형 마트마저도 무인 계산대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다라고 아마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맞아요. 정부에 따르면 식당 또 영화관 등 민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1년 6개월 동안 3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에는 이 민간 분야 키오스크가 8,587대였지만 2021년에는 26,574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요식업과 관련된 이 키오스크는 같은 기간 동안 4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예요. 앞서서도 박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키오스크가 점점 늘어나면 그만큼 거기에서 일을 했던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자리 감축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개의 무인 점포는 곧 일자리 1개, 최소 1개입니다. 그쵸. 최소 1개를 대신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인 점포가 확산할수록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국내 아르바이트생들의 체감도도 높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명 가운데 5명, 절반은 코로나19 이후에 키오스크 등 무인 단말기가 더 빠르게 확산하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지난해 1년 전보다 10.8%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2% 늘었습니다. 네, 이 일자리 때문에 무인화라는 시대적인 트렌드를 피하기도 또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건비 상승과 기술의 진보가 맞물려서 무인 점포는 앞으로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이 서빙하는 곳까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인건비 상승, 온라인 소비 증가, 또 기술 진보에 더해져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무인 점포 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용 구조 변화 대책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확실히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저희가 거스를 수는 없고요. 이런 시대 흐름을 따라는 가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면 업무 방식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무인화시키고 대체를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봤더니 5%도 안 된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5%, 나머지 95%는 완전 대체가 아니고 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든 전환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적은 임금이지만 꼭 필요했던 돈을 벌던 단순 서비스직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에게는 아주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컷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통계에 강한 박 기자, 통계청에서 내놓은 일자리 통계 들고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일자리 수가 코로나19 여파로 2,472만 개, 이게 1년 전보다 71만 개 늘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게 안도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20대가 0.5%, 30대가 1.1%, 한창 일해야 할 젊은 층의 일자리는 딱 요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수에 비해서 20대가 극히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건데 그러면 어느 세대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은 건가요? 젊은 층에서 이렇게밖에 안 늘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긴 하는데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38만 개, 무려 10.7%나 증가하면서 이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정부가 이 노인들의 공공 일자리를 크게 늘린 영향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정책들도 많이 내놓고 예. 예산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감은 잘 안 되는 거네요. 시장이 사실 그걸 같이 함께 가기가 쉽지도 않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탓도 한몫하긴 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하면 청년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가 말라가는 상황에서 민간의 고용, 투자 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부의 취업 지원 제도 확대만으로는 그 효과를 보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좁아진 이 취업문에 또 일할 의지를 잃어버린 채 아예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청년 무직자,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이 니트족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나왔습니다. 급증했다고 하면 예. 어느 정도 는 건가요? 한국 노동 패널에 따르면요, 미혼 청년 니트족 수 지난해 172만 3천 명까지 늘어난 데 이어서요, 올해 8월까지도 그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쯤 되면 177만 3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3개 나라 중에 24개 나라에서 코로나 이후에 청년 니트족이 늘었습니다. 반복된 실패로 취업할 의지마저 사라진 청년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킬 맞춤 대책 절실한 시점입니다. 네. 기술의 발달 이면에는 사람이 소외되고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코로나19와 과학기술이 빚어낸 무인 점포 급증으로 줄어드는 일자리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해 가야 할까요?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